근데 참 언론이 문제가 많습니다. 오늘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대통령실 출입하는 홍선미 기자가 저에게 정보 보고를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의 언론의 문제를 좀 더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선미 차장, 우리 대통령실 출입기자입니다. 아시아투데이. 홍선미 차장이 저에게 뭐라고 정보 보고를 올렸냐면은 대통령실 참모들이 지금 현재 의료 대란이라고 응급실 문제가 난리지 않습니까? 응급실 인력 부족 문제를 보도하는 언론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 반대로 말하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답니다. 절대 의대 증원 안 꺾겠다는 것이 이제 대통령의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언론이 너무 혼란스럽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대통령실 직원들이 의료개혁 관련해서 언론 보도를 작년, 재작년 다 살펴봤답니다. 살펴보니까 1년 전만 해도 응급실 문제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보도를 했느냐면 응급실 인력이 부족하다. 의대 증원해라. 이렇게 보도를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의사들이 이제 응급실 의료 인력 의사 수를 늘리겠다, 증원을 하겠다고 그러니 거기 반대해서 집단으로 사퇴하고 막 집을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응급실 인력 부족하다. 그러니 고집을 꺾어라.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미디어 오늘 기사인데요. 아침 신문 속가보기. 이게 지금 언제 기사냐면 2024년 2월달 기사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올봄 기사입니다. 올봄. 처음에 정부에서 그 의대 정원 2,000명 의대 정원을 발표할 때 그때 나온 이제 전체 언론을 스크린한 미디어 오늘의 기사입니다. 2,000명 의대 정원에 조금만 제목을 볼 수 있게 내려봐 주십시오. 신문들 일제히 환영, 지역 응급실 뺑뺑이 대책은, 그리고 그 밑에 좀 내려보십시오. 조선일보, 의사들이 집단 이기주의 넘어서는 모범 보여주길. 3년 전과 논조와 다른 이유는 발표한 정책으로 수도권 피부 미용 뭐 이렇게 나갑니다. 자, 저때 조선일보와 지금의 조선일보하고 아마 시청자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저때는 정부 정책을 다 응원을 했어요. 의사를 증원하는 것을 저때 한겨레고 경향이고 할 것 없이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모두가 윤석열 정부의 의사 증원 문제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내려봐 주십시오. 쭉 내려보면요. 경향신문, 천천히요. 저 신문들 보여주십시오. 올려서. 이때 처음으로 발표할 때 각 그 언론들의 보도였습니다. 경향신문 한번 키워봐 주십시오. 내년 의대 2,000명 늘려 5,058명 뽑는다. 그리고 그 옆에 국민일보입니다. 의대 2,000명 더 뽑는다. 19년 만에 깨진 카르텔. 저런 제목을 뽑는다는 것 자체가 아주 환영 일색입니다. 또 그 오른쪽 보시면 동아일보입니다. 의대 2,000명 더 뽑는다. 현재 고등학교 고3부터 5,058명 선발. 그 밑에 작은 중간 제목 보기 좀 키워보십시오. 동아일보. 더 안 키워집니까? 어쨌든 이때 또 밑에 다른 언론 한번 보죠. 세계일보 볼까요? 세계일보 제목 의사 증원 시대적 과제 의료 개혁 첫발 이렇게 뽑았습니다. 이게 자체가 정부의 어떤 조치를 대환영을 하는 겁니다. 또 한겨레나 경향 좀 비판 언론 좌파 언론들 한번 봅시다. 없습니까? 여기 있네. 한겨레 한번 보십시오. 내년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확대, 의협 총파업, 좀 중립적으로 뽑았네요. 한국일보 한번 보죠. 그냥 팩트 중심으로 뽑았네요. 경향신문 혹시 없습니까? 보죠. 밑에 중간 제목, 어쨌든 이때, 시청자 여러분, 올 2월에 정부가 의사들의 증원 문제를 발표했을 때 전체 언론들이 이렇게 환영 일색이었습니다. 사설은 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전부 조중동 할 것 없이 모든 언론들이 지금 이제
응급실 대란 문제를 보도를 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두들겨 패고, 그리고 거기에 또 야당도 윤석열 정부를 두들겨 패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까지도 좀 거들려고 그러다가 조금 멈칫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의료개혁을 하려고 하는 그 취지를 얼마 전에 기자회견에서 다 밝혔습니다. 의사들이 지금 의료개혁에 반대하는 문제가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쨌든 지금의 응급실 의사 부족 문제 이런 것들은 중간 단계에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그런 고통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언론들이 그런데 말입니다. 저렇게 이중잣대를 보입니다. 지난해에는 응급실 인력 부족, 의대 증원해라 이렇게 제목을 뽑더니 이제는 응급실 인력 부족하다. 그러니 윤 대통령 고집을 꺾어라. 이게 언론입니다. 저도 참 같은 신문기자로서 정말 답답하고 이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서 보드판에서 설명을 좀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 문제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박근혜 여러분, 우리 우파 국민들 가장 답답하게 생각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2017년, 16년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탄핵 무렵에 제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아시아투데이 청와대 출입기자였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현재 언론들이 왜 이렇게 싹 바뀌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당시에 2017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박탄핵, (2016년) 말부터 2017년 아닙니까? 제가 그때 청와대 출입기자로서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렵의 그 언론들의 현장을 지켜본 목격자로서, 동료 기자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지켜본 목격자로서 그때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요. 당시의 언론 지형이 범보수와 범진보, 범좌파, 범우파와 좌파 사이의 비중이 대략 한 이렇게 돼 있었어요. 한 60% 정도는 그래도 범보수였어요. 그리고 60% 정도는 범보수였고 한 40% 정도가 범좌파였습니다. 한국의 언론 지형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누가 주도했습니까? 한겨레나 경향신문이 주도한 게 아니라 당시에 조선일보가 주도했습니다. 조선일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습니다. 태블릿 PC 여러분 아시죠? 태블릿 PC 문제 이런 것들을 가장 앞장서서 날서서 보도한 신문들이 이 중앙일보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가 탄핵을 또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무렵에 어떻게 돼버렸냐면요. 6대4가 아니라 당시 언론 지형이 박근혜 탄핵 전후로 해서 언론 지형이 95% 대 5%, 95대 5로 9대 1 아니 이게 좌파가 다 먹어버렸습니다. 좌파 언론들이 다 먹어버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언론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 언론의 운동장 지형이 완벽하게 좌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것을 주도한 게 좌파 언론도 아니고 바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범보수 언론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재인 정권을 열었죠. 문재인 정권을 여는 포갑적인 문재인 정권을 여는 카페트를 깔았습니다. 언론들이 말입니다. 보수 언론들이, 우파 언론들이 문재인 정권을 여는 전체주의 문재인 정권을 여는 카페트를 깔았습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와 중앙일보의 최고로 날리는 칼럼니스트들,
이 주필, 이런 논설위원, 이런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 박근혜 탄핵을 가장 앞장서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이가 없었던 게요. 그 뒤로 1년 뒤에 2년 뒤로 문재인 정권의 폭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폭압이 올 줄 몰랐나? 저는 그 박근혜 탄핵에 가장 앞장섰던 그 조선과 동아와 중앙의 그 언론인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자기가 그렇게 불러놓고, 자기가 그 폭압적인 문재인 정권을 불러놓고 전혀 책임도 안 지고 또 문재인 정권을 또 비판을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또 저 같으면 그런 상황, 자기가 쓴 글과 칼럼과 논설 때문에 이런 아주 극악한 정권이 왔다면은 이 붓을 꺾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펜을 꺾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언론인들, 대한민국의 언론인들은 그런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다른 정권이 들었으면 또 그때 싹 바꿉니다. 참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서 철새라는 소리를 듣고 기레기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은 야당이 되어버렸지만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기억하시죠? 그 이준석 대표를 만든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이 보수 언론들입니다. 조중동이 키워서 이준석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론을 모았죠. 그런데 이준석 당대표가 국힘 대표가 되고 난 뒤에 또 이상한 행동을 또 벌이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을 벌이니까 그때 또 이 언론들이 또 이준석을 또 비판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언론들은 자기가 한 말을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무슨 본인들이 비판 전매 특허를 가지고 있는 양, 나는 무조건 비판만 하는 사람이다. 그게 대한민국 언론인들의 실제 모습입니다. 이래놓고 그 다음 상황이 가서 다른 상황이 벌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에 침도 마르기 전에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얼마나 이 언론인들이 기회주의적이고 이중적인 행동을 벌이는지, 자기는 무슨 말이든지 해도 되고, 그리고 그 말에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또 상황 바뀌면 또 그 상황에 맞는 자기 회사에 이로운, 그리고 그 권력에 이로운 그런 아부하는 글을 써대고 또 그런 칼럼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전의 일에 대해서 내가 언제 그랬느냐고 합니다. 그래서 참 가장 문제가 있는 이 대한민국의 언론들, 아시아투데이는 이러한 언론을 또 개혁하고 정도 언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투TV에서도 그렇고 이러한 언론의 문제를 시간 나면 나는 대로 저희가 지적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해보겠습니다.